예, 힘들었던 7월이 가고 드디어 8월 1일이네요. 자, 변동성을 지향하고 빅주세를 체이싱하는 실전 투자 젤리 채널입니다. 자, 어제 미국장이 급등을 했어요. 자, AI 반도체 위주로 엄청나게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좀 덜 올랐습니다. 좀 실망하는 분도 계실 텐데 여전히 저는 8월 달에 양봉을 기대하면서 추세가 바뀌지 않고 반등이 된다. 그 예상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 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교란이 됐는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7월달 조정이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우리 그 오래 했던 투자 펠로우 분들이 계세요. 그분한테 혹시 힘들지 않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그래도 저랑 같이 시장 보고 시장 공유하면서 주도주로 잘 갖고 있잖아요. 물론 반도체 좀 빠진 것도 있고 바이오는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견딜만하다 이런 말씀 주셔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왔다 갔다 변수가 정말 심한 시대긴 한데 그 안에서도 제가 하반기 슈팅에 수급이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또 봐드릴게요. 우리는 하반기 투자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장 대응하고 있고, 자, 제가 실시간으로 가끔씩 유튜브 커뮤니티를 올려드리는 모르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릴게요. 영상 올려드리는 요거 말고 재생 목록 옆에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가끔 제가 실시간으로 어떤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을 때 글을 올려요. 저번에 보면 엔비디아 샀을 때도 올려드리고 이런 거 보면 제가 실시간 뉴스 같은 걸 전해드리니까 가끔 참고해주세요. 자, 어제 미국장이 FMC를 잘 넘어갔습니다. 경기랑 금리를 보는 FMC의 빅이슈가 잘 넘어갔고 파월 연설하면서 정시랑 금리가 더 좋아졌어요. 나스닥 급반등했죠. 왜 우리나라 못 오르냐 그 뒤에 다 말씀드릴게요.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자, AI 성장 이상무 어제 제목이었는데 그 흐름대로 저는 간다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 캐펙스 증가에 대한 성장의 우려가 있었잖아요. 나올 때마다 빅테크 할 때마다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성장 괜찮게 보는 거고 오늘은 중요한 메타와 퀄컴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기다렸던 FMC 파월 또 한마디 했죠. 정시에 오히려 비둘기적으로 힘을 잘 불어넣고 8월달 양봉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가끔씩 말씀드리는 어떤 큰 흐름에 대한 얘기인데, 야, 그럼 AI 반도체가 네가 반등을 주고 하반기 슈팅이 되면 언제 팔아야 되니? 물론 대선까지 보지만 그 팔아야 되는 기준도 오늘 한번 기준으로 잡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어쨌든 미국이 그렇게 올랐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왜 이래? 오늘 또 눌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어제 미리 올라온 것도 있고 외국인들이 항상 우리나라에 또 빅 수급이잖아요. 이제 교란하는 흐름도 있으니까 너무 단기로 실망하지 마시고 8월달 흐름 반등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하지만 또 빅바이오 우리 대장주 계속 꿈틀꿈틀해요. 신고가 슈팅을 하려고 계속 꿈틀꿈틀하고 한 번에 확 가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움직임을 살펴볼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뭐 단기로는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 증시가 8월 달에는 7월 달에 급 하락을 겪고 반등 양봉을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전 투자 젤리 채널이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미국 나스닥을 제가 주말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또 변동이 심화됐어요. 원래 FM이 미국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더 힘들고 변동이 심한 이유 어제 4가지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쁘게 양봉을 잘 내놨습니다. 근데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종목의 핵심 코어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 흐름을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금리와 어닝 문제죠. 근데 금리 경기는 어제 FMC 파월이 또 한마디 하면서 저 기준을 또 잡아줬습니다. 저 예상대로 됐다 보시면 되고, 자, 빅테크닝은 계속 우리가 과정 관리하고 있죠. 어제 메타 같은 거 보면서 AI 성장성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흐름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금리가 하락했고요. 정시는 또 급등했기 때문에 정시의 좋은 면이에요. 좋은 면이니까 또 우리가 나눠봤을 때 중소형주 러셀보다 나스닥이 올라가는 게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구체적으로 엔비디아가 실적 나온 이후에 15% 엄청 급등했어요. 메타도 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나 급등해서 주도주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금리랑 경기를 볼 수 있는 FMC. 제가 FMC가 한 번씩 하고 그 이후에 정시가 변곡점이 생길 수 있는 걸 되게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7월 달에 정치나 경기 어닝 문제로 확 빠졌다가 이제 FMC를 하고 다시 한번 정시의 방향을 잡아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파월이 멘트를 했어요. 항상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그런 질의응답이 되게 중요한데 이 미국의 연준의장 파월은 세계 금융 대통령입니다. 1개 국가의 대통령보다 더 힘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 미국이 경착륙 가느냐? 우려했던 부분이죠. 리세션. 답이 파월이, 야, 미국은 지금 과열도 침체도 아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물가도 잘 잡으면서 경기는 견조하고 실드 치면서 괜찮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정시에 볼 때 또 간만에 얘기드리는 골디락스 국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면을 보고 자, 7월 달은 금리를 이제 당연히 동결했잖아요. 자, 그 시장에서 99% 보고 있는 9월 달에 금리나 할 거로 일단은 멘트가 저는 보이고 그렇게 다 판단하고 있고 또 물었습니다. 혹시 9월 달에 25bp가 아니라 0.5% 빅컷으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 파월이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건 경기가 불안함을 주는 건데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 급하게 금리 내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좋은 거죠. 자, 면밀하게 보고 미국에 지금 계속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고용 문제인데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전엔 고용이 뜨거웠어. 핫했어. 근데 지금은 뜨겁진 않다. 연착륙이란 말을 애들로서 말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트럼프가 지금 금리 인하하지 말고 자기 대통령 된 이후 11월에 하랬는데 이런 발언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계 금융 대통령 파월이 그랬습니다. 정치 쪽은 전혀 나는 고려하지 않는다. 신경 안 쓴다. 내 그냥 줏대대로 가겠다. 되게 멋있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정치 파월로 보는 거는 현 정부인 바이든은 이쪽에 파월이 조금 저는 바이어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FOMC가 지금 정시나 어떤 흐름을 변곡 좀 만들어주겠다 보는데 자, 미국 경기가 견조하게 쉴드 치고 있단 말을 저는 확인했다 보고요. 자, 9월 18일이죠. 금리 날 9월 18일인데 7월에 미리 조정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근본인 금리 인하 전까지는 다시 정시가 좋아지는 모드에서 저는 움직일 수 있다 봅니다. 자, 그리고 8월 23일 날 8월 달 FOMC 없어요.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8월을 기대할 수 있는 양목 만들 수 있는 이슈들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굵직굵직하게 말씀드릴 건데 계속 사실은 이게 빅테크 어닝 그렇게 캐펙스 투자 많이 하는데 AI 되겠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안 좋을 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 안 좋을 때는 심리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거를 큰 애들의 실적을 뜯어보면서 하나하나씩 반전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가장 중요한 또 그 M7이죠. 메타가 나왔는데 여전히 컨센은 부합과 상회했습니다. 그 사실 지금까지 빅테크가 다 부합 상회했어요. 내용 내에서 그랬던 분인데 한번 차트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메타도 사실 엔비디아 바예요. 엔비디아 바. 저커버그랑 잭슨랑 엄청나게 친합니다. 자, 이렇게 올랐어요. 예, 장이 실적 발표 난 이후 시간 내로 제가 8% 말씀드렸는데 더 올랐어요. 10% 올라서 완전히 지금 돌리는 흐름 나오고 왔다 갔다 하지만 상방을 보는 거죠. 얘들은 이제 보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로 광고를 많이 찍잖아요. 가장 큰 그 수익 매출처인데 패밀리랩스랍니다. 1년 전 YO 대비해서 22%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YOY 58% 성장했어요. 분기로 계속 성장하는 거죠. 가끔 제가 볼 때 마진율, 영업 그 이익률을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도 38%입니다. 그럼 미국의 빅테크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물론 저희도 MPD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급 위주로 봐도 좀 부러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또 쏠리니까 조정도 올 수 있어요. 다음에. 자, 리얼리티 랩스라고 사실 이게 계속 돈을 까먹는 겁니다. 예전에 XR, VR하고 눈에 끼는 그 메타버스 쪽이었어. 이름도 메타로 바꾼 게 2, 3년 전에 메타버스 하다가 다 망가졌거든. 수익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것도 리얼리티 랩스에서 적자가 좀 확대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를 좋았기 때문에 묻혔습니다. 이게 사실은 반등 주는 흐름이니까 묻힌 거지 조정장에 있었으면 얘들도 부각시켰을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분위기가. 자, 가장 중요한 또 AI 관련 캐펙스입니다. 자본 투자를 하는데 계속 늘어나요. 네, 계속 늘어납니다. 이걸 사실 보는 거거든요. 그 24년에 올해도 그러니까 400억 달러예요. 400억 달러. 우리나라 환산하면 진짜 큰 돈인데 계속 더 커지고 있고 저커버가 그러는 거죠. 올해도 더 커지고 있고 예상보다 큰 선 이상이지만 내년에도 더 증가할 거다. 시장보다 기대보다 더 초과해서 캐펙스 투자한다는 자신감을 보인 겁니다. 자신감. 그 아까 말했던 저커버가 약간 전손한 빠라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 칩 60만 개를 설치할까요? 구체적으로 막 나와요. 한 개가 지금 H 시리즈 다음 시리즈든 한 개당 몇 천만 원짜리입니다. 몇 천만 원짜리면 이 60만 개라는 얘기는 수십조가 될 수도 있어요. 십수조가 될 수 있고. 그런 면도 엔비디아 매출이나 어닝에 계속 빅테크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메타가 퍼가 21밖에 안 돼요. 쌉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 자, 퀄컴은 살짝 M7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근래 나왔던 내란 기반으로 AI PC, 우리 DM 볼 수 있는 AI PC 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 쪽인데 딴 거 다 치우고 요거 갖고 왔어요. 2027년까지 2, 3년 남았잖아요. 컴퓨터의 절반이 AI PC가 될 것이다. 인터페이스 우리가
보고 듣는 이게 그 접속 기반입니다. AI가 계속 큰 몫을 차지할 거고, 그 사실 그랬죠. 스마트폰 2010년도에 나온 이후에 처음에 스마트폰을 깔렸던 앱이 몇 개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이제 수십만 개가 됐죠. 온갖 앱, 어플리케이션 깔려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에 플랫폼을 하고 나중에 앱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이제는 그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의 시대가 당연히 AI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기 때문에 10년, 15년 보고 빅테크들이 캐펙스 투자를 안 줄이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과수 투자했다가 밀려버리잖아요. 딴 데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런 면 때문에 빅테크의 AI 캐펙스 투자는 안 줄인다. 그렇게 시장은 좀 받아주고 있는 것 같고, ARM도 났어요. 얘도 사실은 뭐 나쁘진 않은데 컨셉 부합했는데, 항상 그랬지만 약간 뭐 뒤떨어진 종목이지만 또 보수적으로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주가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또 부각되진 않죠. 제가 시장 분위기 보잖아요. 딴 것들 오라고 AM 떨어졌더라도 애들 주가 빠진 거는 시장에서 묻혔다 보시면 돼요. 그건 뭐냐면 시장 내에서 가는 쪽도 붙이고 안 좋은 거는 팔아서 수급의 극차별화, 미국장에 특히 변동성 심한 그런 수급도 볼 수 있었습니다. 되는 쪽을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빅테크 중에 애플과 아마존이 있습니다. 물론 나봐야 되겠죠. 근데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IB를 통해서 애플은 이제 아이폰이 중요합니다. 계속 30% 40% DC에서 아이폰 중국에 팔고 있잖아요. 그런 면이 있고, 얼마나 잘 나올지 매출을 봐야 될 것 같고, 요번에 나올 것 같은데 9월 달에 나올 아이폰 16 AI폰 기대를 온디바이스 계속 키우고, 시장에서는 애플의 흐름으로 보고 있잖아요. 애플이 안 빠졌어요. 애플이 사실 되게 견조합니다. 별로 안 빠졌다니까요. 원래 대형주고 워낙 애플에 대한 그게 있어서 그러는데, 나스닥 흐름이 중심은 잡고 있죠. 자, 그리고 아마존 유튜브, 그 아마존하고 그 쇼핑하는 그쪽이잖아요. 얘들도 지금 나오는 IB 전망은 뭐냐? 방금 말했던 알파벳, AMD, MS, 메타 쪽 따라 올라가면서 아마존도 절대 못지않게 캐펙스 투자가 늘 거란 전망이 있어요. 지금 분위기상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연장되는 그런 흐름, AI 성장이 좋다는 얘기죠. 그 전체로 봤을 때 알파벳이 살짝 약했지만 AMD를 통해 그 확인을 했고, MS, 메타, 아마존까지 이 캐펙스 투자가 급증가하고 빅테크들의 뭐 당장 수익이 안 나도 돼.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계속 그렇게 엔비디아나 이쪽에 줄 수 있는 AI 가속기 칩에 줄 수 있는 그런 성장 의지가 나온다 그러면 여전히 확고하게 보고 주도주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AI 빅뱅 시대 하반기 7월달 조정 받았지만 이 빅테크들이 어쨌든 저끼리 엄청 싸워요. 돈도 많고 워낙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기업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슈팅을 또 바라고 있는 거고,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AI 반도체가 7월 조정받고 8월달 올라가고 9월달 갈 수 있다 보면 언제 팔아야 되니?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대선전 상방이다, 주도적 올라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무조건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적을 뜯는 것처럼 제가 보는 게 뭐 있습니까? 사실 항상 제가 이번에 TSMC, 뭐 하이닉스, 그다음 다른 빅테크들 OP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증가되느냐 마느냐 계속 보고 있잖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해도 큰 추세나 큰 흐름 제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 마진율이 꺾이면 제가 좀 조심할 거예요.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 빅테크들이 AI 캐펙스가 향후적으로 선점에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매분기 계속 늘어요. 이 빅테크 AI 캐펙스가 혹시나 떨어지게 되면 1번, 2번을 같이 감안하면서 서서히 빠질 겁니다. 제 볼 때는 하반기나 미국 대선 전후로, 다음 실적 나오면 또 3개월 뒤잖아요. 그때부터는 저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다, 빅사이클이다 말을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올 하반기 어느 때인가, 저는 2년차,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2년차인데 일정 부분 뺀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슈팅을 즐기셔야 됩니다. 자, 비미국은 어쨌든 일본을 좀 봐야 돼요. 오늘 일본이 니케이가 한 2% 급락했습니다. 사실 N을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N이 계속 올라가서 1달러당 149엔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올라보면 그 추세 내에 있긴 합니다. 이거 조금 짧게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뭐 아시아가 조금 어제 미국장보다 못 오른 것도 있고 우리나라 수급 영향도 있긴 한데, 니케이가 지금 그래요. 지금 BOJ 금리가 어제 0.25로 인상하고 난 다음에 자, 추가적으로 더 인상할 수 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워낙 큰 금액이니까 시장의 수급 영향을 좀 보고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일본 간의 특수성, 근데 여전히 양적 완화 모드로 판단해요. 일본이 지금 확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으로 봐주시고,
보통 우리나라는 수급된 그랬지만 가장 좋은 대만,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이머징과 AI 칩 관련된 건데 오늘 정상적으로 잘 반등했어요. 그전에 대만은 사실 오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2, 3% 올라야 되는데 좀 눌린 게 있죠, 우리나라가. 자, 그런 면으로 미국이 가장 기준 잡고 대만을 기본으로 보면서 우리나라는 수급 쪽으로 말씀 좀 더 드릴게요. 밥판에 조금 더 밀긴 합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 어제 올랐다가 오늘 변동성 많이 주지만 또 올라가고 괜찮은 것들은 살 수 있는 가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수급이 캐파가 적어가지고. 자, 말씀드리는 게 AI 반도체 오늘 많이 못 올랐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노로도 있는데, 자, 국장을 여전히 컨트롤하는 빅수급 외국인의 선연물 교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개별 빅수급 종목들 있어요. 제가 바이오 같은 거 보고 있는데 걔들은 또 괜찮고 대장주인데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올해도 보면 큰 흐름은 외국인이 잡지만 우리가 몇 배짜리 텐베거나 빅수급자 하면 그거는 사실 외국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개별적으로 있는 빅수급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물론 우리 바이오도 그렇긴 하지만 많이 없어요. 분명히 작년이나 이럴 때보다 개인들 수급 빠지고 시장이 많이 좁기 때문에 금수장도 있고 이런 빅수급 종목들이 좁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많이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에 이 빅수급들이 만드는 수배짜리 텐백 이런 것들은 특장점이에요. 그런 것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바이오 잘 들고 있는 것처럼 그 반도체에서도 다른 섹터에서 계속 잘 보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도체나 바이오 2차 전지 안 좋거든요. 제가 개인 트랩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혼돈을 주는 면도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수를 보는 면인데요. 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코스피가 지난주 목요일날 바닥 쳤다 했잖아요. 바닥 2700이고 올라갔습니다. 반등 쭉 올라갔다가 한번 또 확 빠지면서 소부장 때리고 장난치고 힘들게 했잖아요. 결국은 지키면 또 올라갔어요. 잘 올라갔는데 오늘 올라갔지만 오늘 또 반등 또 때려요. 오늘 보면 알테오전이나 딴 것들 방산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지만 걔들이 메인은 아니에요. 미국 AI 반도체처럼 우리나라도 메인은 반도체로 봐야 되는데 그름을 개인들로 좀 힘들게 만들어준다 보시면 되고 이 고점이 돌파됐잖아. 이러면 뭐냐면 바닥 났다 못 오려주고 올라가기 때문에 출렁거리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2800, 900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코스피는 그렇게 반등 추세로 8월달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판단해요. 기술적으로 봐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수출 지표는 10일마다 나옵니다. 자, 그다음 31일 지나니까 바로 7월달 수출이 바로 나왔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니까. 한국 수출은 13% YY 증가했고요. 14개월 연속 무역 수지가 흑자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중점을 잡고 있는 한국 반도체가 제일 좋아요. 역대 최대 무역 수지 달성을 했고 9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증시가 흔들더라도 큰 흐름 봤을 때는 반도체 계속 투자하고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점 매수하시고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어제 보시면 예전에 트럼프가 대만 때릴 때 한번 7월 중에 확 빠졌잖아요. 반도체들이. 자, 그리고 바이든이나 민주당 정부에서 트럼프랑 반대라는 게 아니라 같이 정책을 씁니다. 약간 교란책 같은 건데 트럼프랑 같은 정책 쓰면서 중국의 반도체 소재주 하는 걸 규제를 하겠다. 야, 그러면 또 반도체에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떨어졌던 적이 있잖아요. 어제도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바이든이 중국 수출을 제한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가 못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반도체 업종 안 좋은 거 아니야? 그 사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어제 나왔던 새로운 거는 HBM도 중국 수출을 제한하겠어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걸 보신 분은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지만 바이든은 이렇게 제한을 한다 하지만 동맹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한국, 일본, 네덜란드 딱 필요한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보면 이거는 ASML이잖아요. 이거는 소부장들이 우리나라 삼전 하이닉스나 한미까지 봐야 되는데 예외한다가 있어. 제한을 하면서 수출하지 말라 그러면서 동맹은 예외를 하겠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정리를 하면 어차피 HBM이 중국 수출을 제한한다 그래도 삼성, 하이닉스, HBM은 이미 이래 들어가 봐야 H20 시리즈 같은 저퀄입니다. 저퀄이고 아주 작아요. 아주 미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쪽 들어가는 HBM3 이상 되는 고사양들은 거의 다 엔비디아나 이쪽으로 납품을 다 해요. 매출처나 수익성에 별 차이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은 계속 있었어요. 작년에도 엔비디아 있으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 적응을 1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봤을 때 바이든 민주당 정부 말하는 거는 지금 미중의 기술 패권을
미리 규제를 하려는 보험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거에서 크게 영향 안 받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 보시면 엔비디아, 필반, 마이크론 다 급등했어요. 이런 얘기 나와도.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게 보실 필요 없이 상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도 어닝이 나온 이후에 오늘 올랐다 빠지긴 했죠. 근데 어차피 외국인 기관 단타 치는 거니까 뭐 갑자기 확 올라가니까 그런 거고, 추세는 반등 주는 거로 보시면 돼요. 목표가 또 막 지금 올리고 있는데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큰 흐름상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보면 딴 것도 쉴 때 방산이나 조선, AR 전력이 올라오고 단기로 출렁거리는데 일부적으로 반등 수급이고 메인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기관들이나 캐퍼가 좀 적은 면이니까. 자, 그리고 혹시나 2차 전지가 또 올라가면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보시면 그러시진 않겠지만, 이 섹터 대형주로 2차 전지도 코스피나 코스닥에 애들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지수 컨트롤 합니다. 그런 면으로 봐주시지, 개인들은 사지 마시고, 바닥에서 양봉 나오면 외국인 산다면 개인들 막 따라 사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개미 트랩이다, 함정이다 말씀 자꾸 드리고 있죠.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이 1번 시총 1위였어요. 근데 이제 그 RTO제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이제 바이오로 더 좋게 말씀드리는 거고, 개인 예탁금, 뭐 개인 신용 환율은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136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좋은 거죠. 자, 이제 미국의 어떤 기준을 잡아드리고, 우리나라 수급 때문에 흔들렸지만 실망하지 마시라. 8월 달에 어차피 이번 주 왔다 갔다 하다가 다음 주보다도 추세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타 변동성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시장과 섹터 수급 빅추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8월 반등장을 같이 누리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파트 2 얘기는 또 연속해서 드릴게요.